우선은 여러분 이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하는 꽃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혹시 할미꽃은 본 적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꽃을 뭐 많이 본 거는 아닌데 어렸을 때 무슨 책이 선생님한테는 유행을 했냐면 우리나라 설화를 막 만화책으로 그려낸 거 아니면 막 미인전을 만화책으로 그려낸 그런 책들이 막 유행을 했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 설화 만화책을 되게 많이 봤었단 말이야. 거기에 나왔던 풀이었어. 그래서 그때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는 꽃이기는 한데요. 얘가 지금 이게 들어간 이유는 이 옛날 설화가 차용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현대시에서 종종 이렇게 설화가 차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설화가 차용이 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그 춘향전 되게 유명한 소설이잖아. 근데 그 소설을 여러분 모티프로 해서 쓴 작품도 되게 많아. 춘향 유문 현대시 춘향의 말 이런 식으로 춘향 이에 대한 이런 작품들 쭉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심청전, 춘향전 혹은 설화 옛날 이야기들을 왜 시에서 반영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설화나 옛날 이야기들 자체가 무조건 구전이 됐었잖아요. 구전이 되는 과정에서 특수한 이야기를 여러분 구전시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이야기를 구전시키는 거예요. 설화는 보편적 이야기야. 그래서 봐봐, 콩쥐팥쥐나 신데렐라 이야기 비슷해. 여러분 콩쥐팥쥐도 얘들아 신발 잃어버려가지고 사또랑 결혼 이러면 사또님이 그 신발 찾는 내용 나와. 신데렐라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 여러분 서양하고 동양이 다른 설화를 갖고 있는데 내용 비슷해. 그거는 이건 보편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설화를 차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에서도 보편적인 어떤 정서나 상황을 제시하고 싶으니까 여러분한테 설화를 차용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설화를 차용할 때는 항상 여러분 기출에서 보기에 이런 설화를 가지고 있어서 라고 해서 항상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보기를 통해서 알면 되는 거고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한 목적은 보편성을 찾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보편적인 정서, 보편적인 상황 이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화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이제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계셨어. 아들이 성장을 하고 이제 이 어머니는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시키기가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지 이 어머니가. 그래서 근데 나이가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너무 똥냥똥냥 되는 거야. 이게 정상이잖아 얘들아. 이런 부부가 사이 좋은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 시어머니가 질투를 한 거야 이 며느리한테. 그래서 아들을 이런 거 아주 멀리 얘들아 나무를 하러 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며느리에게 밥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밥을 하면 이렇게 이만한 솥에다가 아궁이에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솥에다가 밥을 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열어본 다음에 이제 뜸을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먹어본 다음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며느리도 뚜껑을 쭉 연 다음에 이러면 그 위에 붙어있는 이 밥알 몇 개를 입에 딱 넣는 순간 이러면 뒤에서 시어머니가 매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매질을 하냐면 아니 이 남편은 저 멀리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 혼자 그거 처먹는다고. 그리고 어른이 먹지도 않았는데 그걸 처먹는다고 며느리는 막 매질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한테 맞아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며느리의 무덤을 이제 남편이 다 만들어줬는데 한 해가 지나서 내년에 그 며느리의 이제 제삿날이 되니까 무덤에 딱 가봤더니 이 무덤가에 빨간 꽃이 피었는데 그 빨간 꽃잎에 하얀색 반점이 두세 개씩 이렇게 있는 꽃이 피어 있었다는 거야. 꼭 뭐가처럼 보이냐면 여러분 그 며느리가 이제 밥풀을 이렇게 입에 넣었잖아. 그럼 밥풀을 입에 넣으려면 혀를 내름해서 얘들아 이렇게 밥풀을 입에 넣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 꽃이 생겼다고 해서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며느리 밥풀꽃에서는 어떤 보편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이 며느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봐. 억울하지 않아 얘들아?
내가 그 남편이랑 얘들아 잘 지내려고 내가 시집을 왔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얘들아 밥을 2알 먹었다고 처음 만든 게 이게 너무 얘들아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며느리가 경험해야 했던 시집살이의 고충, 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여러분 보편적인 정서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우리가 지금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꽃은 여러분 아까 붉은색 꽃에 흰색 반점을 가지고 있는 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모습을 참고해서 여러분 작품을 한번 같이 읽어주면 될 것 같아. 자 선생님 해석해보자. 1년 날씨를 보러 떠나내려서 그 햇빛 너무 좋아 생각나는 삼부추, 개망초, 우슬꽃, 만병초, 둥근 범꼬리, 신냉이, 돈나물꽃 이런 꽃들로만 꽉 채워진 소군선열도 안마도 지나서 물길 백리 저 송이섬에 갈까? 자 여러분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찾기보다는 객관적 정보들을 찾기로 했잖아요. 화자가 뭘 하고 있는지 상황이나 배경들 그 다음에 표현법. 그러면 지금 화자가 뭘 하고 있냐면 뭔가 산책하고 있는 것 같아. 산책을 하다가 뭘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을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삼행에 무슨 표현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열거.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열거법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열거는요 공통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지금 애들 쭉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찾을 수 있어요, 얘들아? 혹시 아는 애 있니? 아, 처음 들어보니? 그러면 냉이는 알죠? 냉이국 구매 먹잖아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냉이랑 여러분 돈나물 무침 혹시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자 여러분 돈나물도 있고 선생님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부추도 여러분 산에서 자라는 부추가 있어. 개망초는 하얀색 꽃이거든. 선생님도 이렇게 4개 정도는 알아.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딱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도 딱 봐도 뭐 장미 뭔가 얘들아 뭐 프리지아 그 다음에 뭐 백화 이렇게 얘들아 꽃집에서 파는 여러분 그런 식물은 아니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꽃들이냐면 그냥 산에서, 들에서, 아무 데서나 자라는 꽃들인 거야. 즉, 야생초죠. 그러면 이 야생초들에 대한 여러분 어떤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제 장미나 여러분 프리지아나 뭐 목련 뭐 아니면 여러분 우리 그 꽃집에서 파는 애들은 되게 얘들아 비싸고 뭔가 얘들아 화려하고 예쁘잖아. 근데 이 애들은 여러분 사실 뭐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다 캐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소박한 애들이고 얘네들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그 길에서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리고 흔한 존재죠. 특별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산책을 나갔다가 흔하고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꽃들이 가득한 여러분 여기 뭐뭐도 그 다음에 무슨 섬 여러분 여기도 열거법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동그란 표시한 애들의 공통점 찾을 수 있지 얘들아? 소군, 산열도, 안마도, 송이섬 뭔지는 몰라도 모두 다 섬이구나.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공통점일 때 섬이다 라고 해서 어떤 체온으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섬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 어떠한 섬 앞에 내용이랑 연결해서 이런 꽃이 가득한 그치? 야생초가 가득한 섬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야생초가 가득한 섬을 여러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표현법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자 화자는 산책하러 나갔다가 여러분 꽃을 생각했어요. 이런 야생초들을 생각을 하고 얘들아 야생초가 많이 피어있는 섬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게 생각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생각이 났어. 여러분 이거 무슨 표현법이라고 해? 연상법이야. 연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연상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대상들을 쭉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이제 화자의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연에서부터 이제 의미를 조금씩
풍치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그 중에서도 우리의 서러움, 뼘물까지 녹아 흘러서 밟으면 으스러지는 꽃, 이 세상 끝이 와도 끝내는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꽃, 울었니 나를 잉태할 적에 입던 나고 시험니 눈 돌려 흰 쌀밥 한 숟갈 들통나 사이강 밑에 떨어진 밥알 두 알, 혀 끝에 감춘 밥알 두 알. 선생님 여러분 그 끝까지 읽을게요. 자, 몰래 몰래 울음 훔쳐 먹고 그 울음도 지쳐서 추수린 끝에 피어나는 꽃, 며느리 밥풀꽃. 여러분 지금 이연에서야 드디어 며느리 밥풀꽃이 나왔거든. 그럼 잡아. 여기서 선생님 왜 끝까지 읽었냐면 지금 이게 한 연이기도 하고 이게 한 문장인 거야. 그래서 얘를 선생님 한 번에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선 표현법을 찾을 거예요. 무슨 한 꽃, 뭐뭐 하는 꽃, 뭐뭐 하는 꽃, 며느리 밥풀꽃. 이렇게 하고 있거든. 사실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연에서는 여러분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고 봐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무슨 꽃, 무슨 꽃, 무슨 꽃이라고 하면서 꽃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 또다시 열번을 쓰는 거죠. 그럼 아까 열번을 썼을 땐 여러분 무조건 공통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공통점이 뭘까요? 무슨 꽃, 무슨 꽃, 무슨 꽃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무슨 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 밥풀꽃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점을 찾을 때 체언으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며느리 밥풀꽃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뭐뭐 하는 꽃, 뭐뭐 하는 꽃, 뭐뭐 하는 꽃을 보면서 며느리 밥풀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속성을 여러분한테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통점은 며느리 밥풀꽃이 지닌 속성을 찾다. 며느리 밥풀꽃이 지닌 속성을 찾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첫 번째 속성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밟으면 으스러진대.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강한 애들일까 약한 애들일까? 약해. 연약한 존재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연약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서러움이요. 뼛속까지 얘들아 이렇게 흘러내리더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연약하면서도 얘들아 그 힘든 한과 슬픔을 가슴속에 계속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한의 정서와 서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자, 그 다음 또 이 세상 끝이 와도 끝내는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래. 그럼 여러분 여기 또 속성이 나오거든? 그럼 이 속성을 한번 찾아보자. 자, 끝내는 주저앉은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여러분 꽃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주저앉아 버린다는 건 중간에 포기한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포기하면 무슨 태도가 나타나야 돼? 좌절, 절망. 그러면 좌절, 절망을 한다. 다시 여러분 주저앉는 행위가 나오면 이거는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고 하는 작품에서 여러분 내가 영화관에서 여러분 자유를 열망하면서 계속 이 영화관에 있는 걸 보지만 결국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런 게 여러분 절망의 태도예요. 그러면 일으켜 세우는 꽃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일으켜 세우는 이 행위는 누가 하는 거냐면 꽃이 하는 거지. 그러면 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절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희망을 주는 존재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얘들아 이렇게 좌절한 순간에 일으켜 세워지는지, 언제 일어설 수가 있냐면 여러분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해서 일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주변에서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가 같이 무언가를 해줘야 내가 힘든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꽃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뭘 했을 거냐면 그래 할 수 있어 위로도 던지고 이거 할 수 있어 격려도 해주고
아, 너 힘들었지? 이해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는 존재인 거야. 그러면 이 꽃은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타인에 대한 공감, 타인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얘들아 위로도 던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속성을 이제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 며느리가 풀고 얘도 연약한 애 아니야? 얘도 한해 정서 갖고 있는 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줘. 자, 또 하나 더. 여러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계속 일으켜 세우고 있다라는 건 근데 여러분 이제 풀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풀이 얘들아 아까 짓밟 패고 으스러져 있는 상태야. 그 풀이 얘들아 이제 거의 죽는 거다. 근데 이제 죽는데도 다시 일어서려고 해. 그러면 풀이 어떻게든 자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새 선생님이 그 집사거든요. 식물들 키워요. 집에서 맨날 식물들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정성껏 지금 한 6개월 키운 애가 있거든? 근데 얘가 한 얼마 전에 여러분 이 화분 있잖아요. 화분에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화분 흙 아래에서 뭔가 이만한 그냥 잡초 고사리 같은 애가 올라오는 거야. 그 나는 흙 속에 뭔가 포자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뭔가 이상한 잡초가 올라오나 보다. 왜냐면 그 나무랑 모습이 너무 다르고 나무는 상식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가지가 올라가면서 자라잖아. 이렇게 올라오니까 계속 뽑았거든? 계속 자라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그 흙 속에서.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뽑고 또 한 이틀 있으면 또 이만큼 올라오고. 그래서 얘가 내가 꺾고 뽑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얘네도 더 살려고 그러는지 계속 두껍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두껍게 이렇게 자라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여러분 챗 GPT한테 딱 물어봤더니 그 나무는 위에서 가지가 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애래. 새순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모르고 계속 뽑았던 거지. 근데 얘는 또 살아보려고 계속 두껍게 계속 자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원래 있던 나무보다 얘가 더 커. 6개월 만에 이만큼 커졌거든요. 잘 키우고 있다. 뿌듯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 풀들은요. 이렇게 사소한 풀들조차도 얘들아 뭘 하려고 하냐면 계속 자라려고 해요. 계속 여러분 버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밟히고 여러분 죽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한다는 거지. 여기에서 여러분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보자. 1960년대 여러분 80년대에 어떤 시들이 나오냐면 김수영, 신동엽, 여러분 황지우 이런 작가들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여러분 어떤 사회였어요? 독재 정권이 있던 시대다 보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민중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서민들에게 이렇게 같이 우리가 참여를 해서 시대의 아픔을 같이 공유를 해보자라고 유도하는 참여시나 아니면 민중시를 쓰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여기 이런 시에 나오는 이 민중들을 혹시 얘들아 뭐에다가 비유를 많이 했는지 혹시 알아 얘들아? 우리 그 시위 여러분 근데 시위를 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 그 선생님 그 대학생 때 얘들아 막 집회 이런 거 가끔 나가보고 막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막 울리는 여러분 그 노래 소리들 있거든요 여러분 그 노래에 이런 민중 시들을 여러분 이제 노래로 막 만들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 막 민중은 잡초라고 불러요. 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수영이 혹시 풀이라고 하는 작품 배웠던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자기 이 민중들은 풀, 잡초 이런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어떻게든 모이면 힘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풀에다 비유를 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봐봐. 풀은 하나만 있으면 되게 연약하거든요. 금방 부러지기도 하고 금방 얘가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모이면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며느리 바쁠 곳을 한번 봐봐. 며느리 바쁠 곳은 여러분 연약하기도 하고 울분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군가를 위하면서 같이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 이게 바로 민중의 모습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 작품은 보편성을 가지게 하려고 설화를 차용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설화를 차용한 이유는 며느리들의 얘들아 공통적인 속성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며느리 같은 여러분 이런 한의 정서를 갖고 있는 민중들의 한을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모습들이 바로 민중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민중은 개개인적으로 봤을 땐 연약한 존재라도 이런 모이면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민중들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울 언니 나를 잉태할 적에 입덕나고 그 다음에 시엄미 눈 돌려서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게 표준어야 표준어가 아니야? 표준어 아니지. 표준어가 아니면 여러분 표준어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투리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바로 토속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이 작품은 야생초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투리를 쓰고 있으니까 토속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자, 이 부분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준 뭐랑 비슷해? 설화의 내용이랑 비슷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설화에 나왔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화자의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다. 화자의 엄마, 우리 엄마.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를 잉태할 때 우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구박을 줬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또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화의 내용과 유사한 여러분 화자의 어머니의 삶, 화자 어머니의 삶. 그러면 이런 삶의 내용과 설화의 내용을 중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게 흔한 게 아니라 미안해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 흔하더라. 즉 보편성을 위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성을 위해서 제시한다. 자, 그 다음에 갈게. 여러분 여기서 혀끝에 감춘 밥알 두 알은 진짜 얘들아 어머니가 밥알 두 알을 이렇게 먹다가 걸린 그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아까 혀끝은 약간 붉으스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밥알은 하얀색이니까 꽃이 붉은색 꽃에 하얀 반점이 있는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 이건 이제 꽃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꽃의 모습이야. 자, 몰래 우름 훔쳐먹고 그 우름도 지쳐서 추수랭 끝에 피어나는 꽃. 자, 이제 마지막 꽃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럼 이제 또 속성을 여러분 이제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우름을 훔쳐먹어 본 적 있어요? 아마 있을걸? 어렸을 때 너무 자지러지게 울면 애기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울지마! 막 이러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울지마! 막 이렇게 할 때 있단 말이야. 그럼 애기들이 어른들이 울지 말라고 하니까 이러면 약간 서럽기도 하고 울으면 그쳐야 될 것 같고 막 울으면 이렇게 여기다 숨 넘어가듯이 이렇게 숨 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게 울음을 바깥으로 토로하지 못하고 꺼내지 못하고 안으로 삭히는 행위들이야. 그러면 시어머니 때문에 얘들아 어머니는 이 가슴 아픈 그러니까 뭐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인데 입덧하고 있는데 그 밥알 하나 몇 개 못 먹게 하는 그 시어머니 너무 나쁘잖아. 그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그 얘들아 한의 정서를 안에 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이 한의 정서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 한을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중들은 혹은 여러분 이렇게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울분을 여러분 토로하지 못해서 그걸 여러분 가슴속에 삭혀서 결국은 추스리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추스린다는 건 해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감정을 성숙하게 여러분 이제 마음을 갈무리를 한다는 거야. 갈무리는 마무리를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문학적 용어를 찾을 수 있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성숙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승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민중들은 한의 정서를 승화시킬 수 있는 존재들인 거야. 그게 며느리 바쁠 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며느리 바쁠 꽃을 통해서 화자는
야생초가 있는 걸 생각하고 야생초가 있는 섬을 생각하고 그 섬에서 자라는 며느리 밥줄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자, 햇빛이 지나면 혀를 깨물고 빼물고 지금도 그 바위섬 그늘에 피어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뭐가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게 피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피어 있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봐봐. 햇빛이 기진하게. 여러분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여러분 이 며느리 밥풀꽃이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햇빛은 며느리 밥풀꽃을 여러분 뭐 하게 만드는 애냐면 힘들게 만드는 애인 거죠. 시련 고난이고. 자, 이렇게 얘들아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도 며느리 밥풀꽃은 여러분 죽지도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거네.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여러분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민중들은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을 여러분 이제 안 겪는다. 시련과 고난을 완전히 해소했다라고 하면 이 제품에서는 틀려요. 시련과 고난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버티고 이겨보려고 한다라고 해줘야지. 그래야 면면함에 대하여랑 이 작품이 같이 나온 이유야. 뭔가 이겨내보려고 하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였으면 여러분 뒤에 넘어가서 자,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우선은 여러분 설화를 뭘 한 거지? 차용시켜서 민중의 생명력, 보편성을 제시하고 있다. 차용이라고 빈칸 써주시고요. 자, 여기도 여러분 며느리 밥풀꽃의 속성만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여러분 며느리 밥풀꽃을 통해서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거는 자연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을 찾아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도 여러분 이게 대응되게 한다. 자연과 인간의 대응을 쓰고 있다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조금 더 볼게요.